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 제가 챗GPT의 4o, 챗GPT 그 다음에 5.1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해 봤는데요. 5.1 모델이 추론 기능을 강화한 모델이었습니다. 뭐 두 개 다 큰 무리 없이 작업을 수행했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미나이, 클로드, 그 다음에 메타에서 만든 라마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런 프롬프트를 줬습니다. 두께가 0.02m인 강판으로 만들어진 사각형 단면의 외곽의 크기가 폭이 0.3m, 높이가 0.6m다. 그 다음에 이 사각형 단면의 부재는 길이 방향으로 8m다. 자중과 중앙에 작용하는 50kN에 의해서 이 부재의 가운데 발생하는 모멘트 응력을 계산해 달라. 자, 여기서 얘가 준공이라는 말을 안 썼고요. 가운데가 비어있다는 말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두께가 0.02인 강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이 비어있다는 걸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곽의 크기라는 말을 쓴 거죠. 외곽의 크기라는 말을 그래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지간은 8m 지간이고 뭐 5톤, 50kN, 즉 5톤이 작용한다 가운데 그런 정보를 주고 시켰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GPT-4.5에서도 이제 코딩으로 얘가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미나이도 이제 코딩으로 해결을 한 거죠. 파이썬은 코딩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결과를 이렇게 알려준 건데, 자, 한번 보죠. 단면 특성을 계산하고요. 자중 계산을 하고, 모멘트 계산을 하고, 응력 계산을 하고, 이제 순서는 잘 맞았죠. 자, 그래서, 코드는 뭐 계산이기 때문에 뭐 코딩의 경험이 없어도 이렇게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T, 그 다음에 폭, 높이, 그 다음에 지간, 그 다음에, 하중이죠. 하중을 얘는 지금 뉴턴으로 환산했죠. 왜냐면 응력을 구하니까 뉴턴 퍼 미터 제곱이잖아요. 파스칼 단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단위 중량 7850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찾아낸 거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9.81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단면 특성을 계산하는데 폭 인어, 그죠? H 인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준공이라는 걸 얘가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B에서 ET를 빼고 H에서 ET를 빼가지고 B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면적, 아우터 면적, 이너 면적을 따로따로 구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빼가지고 A를 구했죠. 그 다음에 I 값을, 바깥쪽 I 값을 구하고 안쪽 I 값을 구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다 맞겠죠. 그래서 I 값을 바깥쪽 I 값에서 안쪽 I 값을 뺐다. 그 다음에 이제 자중 계산입니다. 자중 계산은 단면적, 아까 앞에서 단면적은 아우터에서 이너를 뺐죠. 그래서 거기다가 길이를 곱합니다. 볼륨을 구하죠. 볼륨에다가 로, 그죠? 단위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볼륨을 해갖고 구합니다. W를 전체 W로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계산입니다. 자, 여기서 아쉽게 좀 틀렸는데, 자, 모멘트가 전체 단면적을 구했으면 여기서 뭘 구해야 되죠? 스몰 W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스몰 W. 스몰 W를 구해야 되잖아요. 즉, W, 그 라지 W를 길이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스몰 W를 구하고, 요게 등분포 하중으로 8분의 WL 제곱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렇게 구하지 않고, 바로 그냥 W하고 L하고 곱한 다음에 그걸 다 8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8이 이게 모멘트를 구하는데, 아무튼 8이 이 8분의 W 제곱의 이 8인지, 안 그러면 길이 8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헷갈렸죠. 얘가 좀. 자, 그 다음에 4분의 PL은 맞게 구했어요. 그죠? 4분의 PL. 4분의 PL은 맞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개의 공식을 좀 헷갈리면서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모멘트에다가 요 공식은 맞았죠. 그죠? 모멘트에다가 i를 곱하고 나누기 2분의 h. 그죠? i분의 mi죠, 이게. f는 뭐 모멘트 나누기 i, y 이렇게 여기 맞았어요. 자, 아무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코딩을 해갖고 계산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 단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맞았겠죠, 그죠? 확인을 해보면 단면적 0.034 맞았고요. 344. 그 다음에 강판의 단면 2차 모멘트도 I 값이 빼면은 0.0016, 0.0016, 0.0016 맞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중. 자중까지 맞았겠죠. 전체 무게를 제가 비교해보기 위해서 구해봤는데, 전체 무게는, 제가 전체 무게는 안 구했었나요? 전체 무게를 구해보겠습니다. 라지, 라지 W죠. 라지 W는 7.850에 9.81에 단면적에 곱하기 L이겠죠.
그럼 21kN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21kN 맞았죠? 21kN 맞았습니다. 21.191. 자중해한 모멘트 요게 이제 틀린 거죠. 21192인데 자중해한 모멘트는 얼마죠? 8분의 W 제곱을 하면 21603. 비슷하게 맞네요. 자중해한 모멘트가 이게 그 공식은 틀렸는데 이게 참 공식은 틀렸는데 이게 결국은 여기 보시죠. 이 W에 그죠? W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W가 이게 볼륨이잖아요. 이 볼륨에 그죠? 단면적하고 L이 들어가 있잖아요. L. 로에다가 단면적 곱하기 G를 하면 이게 이제 스몰 W잖아요. 스몰 W. 근데 여기에다가 길이를 곱하면은 이 전체가 라지 W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8분의 스몰 W L 제곱이니까 이거는 그죠? 스몰 W 이만큼이 여기까지가 스몰 W니까 스몰 W 곱하기 L이 그죠? W가 되는 거죠. W. 그래서 L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았다고 해야 되나 틀렸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이게 아무튼 값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값은 맞네요. 이거 확인을 안 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무튼 값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중해한 모멘트가 21.192. 자중해한 모멘트가 21.192다. 이거 21.192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21.192이고, 응력을 구하면 22.795가 된다. 그래서 22.795 이게 맞았어요. 자, 결과는 맞습니다. 저게 좀 8분의 WL이 8분의 라지 WL이 좀 애매했는데, 그게 결국은 8분의 스몰 WL 제곱하고 똑같은 값이죠. 이거 맞았다고 해야 되나 틀렸다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네요. 정석으로 하면 스몰 WL을 구하는 게 2하고 8분의 WL 제곱을 하는 게 맞죠, 당연히.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제미나이의 최근에 나온 모델이 있습니다. 2.0, 2.0인데요. 이제 익스페리멘탈 해갖고 아직 시험 버전인데, 얘도 똑같이 그 프롬프트를 줬고요. 자, 그래서 프롬프트를 줬더니 이제 7.85로 7,850으로 밀도를 가정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단면적을 되게 얘는 지금 아까 그 1.5%하고 좀 다르게 바로바로 얘는 계산했어요. 그죠? 지금 얘는 코딩을 쓰지도 않았거든요. 코딩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델별로 다 그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얘는 지금 BH에서 B-ET, H-ET 하고 이게 면적을 바로 구합니다. 이거 맞고죠. 0.0344. 저 단면적에 0.0344 맞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 얘는 지금 부재 단위 길이당 무게를 구했어요. 정석으로. 자, 그래서 7850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9.8이라 갖고 이렇게 단위 길이당 하중을 구했고, 자중에 의한 총하중은 얘는 사실상 구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W에다 L을 곱해갖고 이렇게 구했죠. 그죠? 라지 W로 구한 거죠. 그 다음에 자중에 의한 중앙부 모멘트를 구했는데 얘 역시 아까하고 똑같이 전체 하중에다가 길이 나누기 8을 했어요. 그죠? 길이 나누기 8을 했어요. 이것도 맞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집중하중에 의한 모멘트는 구했는데 얘는 4분의 P라는 걸 알고 있어요. 4분의 P를 정확하게 맞춰서 했습니다. 총 모멘트를 계산했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총 모멘트 121.195, 총 모멘트는 121.19, 요게 지금 이쪽에 있는 게 M4가 그 중력가 속도 반영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면 계수를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I 값을 구하고 거기서 2분의 h로 나눠서 단면 계수를 구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런데 자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실수하고 이 인공지능이 하는 실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공식을 이렇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처음에 왜 틀렸나 하고 봤는데 이제 알게 됐는데 보시죠. 자, 아우터 단면 계수를 구합니다. 아우터 단면 계수. 그 6분의 BH 제곱 맞죠? 아우터 단면 계수. 6분의 BH 제곱을 하면 0.01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우터 단면 계수가 외곽 단면 계수가 Z 아우터죠. 0.018 맞아요. 그 다음에 내부 단면 계수를 구했어요. 내부 단면 계수는 0.0136인데 0.013, 틀리죠?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틀렸나 봤더니 자, 단면 계수라는 건 뭐죠? 단면 계수. 자, 우리가 자, 좀 삐뚤삐뚤하지만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자, Z값이라는 거는 I 값에 그죠? 나누기 H의 2분의 1을 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응력을, 자, 다른 드릴게요. 내가 요 위치에서 응력을 구하려면 이 h는, 그죠? 이 도심에서부터의 연단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어? y라는 게. y라는 게 2분의 h가 돼야 되는데, 자, 요 공식을 보면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이 내측 사각형의 z값을 구했어요. 즉, 뭐냐. i5까지 하는 건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어, 요 값, 그죠? 이거 y 다시라고 하면 y 다시를 가지고 나눴다는 얘기죠. y 다시, y1을 나누기 2를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틀린 거죠. 그죠? 요 y 값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곳에 y 값이어야 되는데, 그죠? 요 y 값을 구해버렸다. 요 y 값을. 자, 그래서 i0 나누기 그냥 y를 해야 되는데, 얘는 i0, 결국은 어떤 결과냐면 y1을 한 거죠. 이런 게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내부 단면 계수를 구한다고 구했는데, 내부 단면 계수는 이 사각형의 응력을 구할 때, 요 위치에서 응력을 구할 때 맞는데, 요 위치에서 응력을 구할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z 값은 i 값을 구해놓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곳에 y를 그냥 나누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얘는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좀 틀린 거죠. 그래서 그냥 i 값을 구한 다음에 i 아우터 마이너스 i 이너 이렇게 해서 i를 구하고, 그죠? i를 구하고 그 i를, 그죠? y로 나눠서, 그죠? 이 y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겠죠. 여기 연단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거 틀린 거죠. 이게 0.113 0.013 틀린 겁니다. 요게 틀린 겁니다. 전 처음에 이거 왜 틀렸나 하고 공식은 대충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이렇게 틀린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얘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뭐 계산상의 오류인가 하고 이렇게 뜯어봤는데, 아무튼 요 공식을 적용하는 거에 오류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사람도 약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계산을 할 때 어느 단계를 거쳐서 i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거를 연단거리 y로 나눠야 된다. 이런 개념을 모르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히려 아까 그 1.5%가 맞게 구했고, 그죠? 맞게 구했고, 2.0 플래시는 틀리게 구했어요. 1.5%에서 그 다음에 나온 게 2.0 플래시, 이게 좀 작은 모델이거든요. 플래시 익스페리멘탈이고, 그 다음에 2.0 익스페리멘탈 어드밴스가 붙은 거기 때문에 이게 더 그 큰 모델이죠. 결국은 이게 이제 최신의 제일 큰 버전이긴 한데 아직 익스페리멘탈이라는 거가 붙어 있긴 하죠. 자, 그래서 제미나이도 1.0 프로는 맞았는데 2.0 익스페리멘탈 어드밴스드는 틀렸고요. Z값을 구할 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로우드를 보겠습니다. 클로우드. 미리 계산을 시켜놨습니다. 자, 클로우드는 똑같이, 자, 명령을 내렸는데, 그랬더니 얘가 이제, 외곽 치수가 이렇고, 두께가 이렇고, 내부 치수가 이렇다. 내부 치수를 구했죠. 뭐, 구하는 과정은 안 보여줬는데, 아무튼, 맞죠. 그 다음에 단면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 단면적을 빼서 결국은 0.03444 맞고요. 단면 이차 모멘트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단면 이차 모멘트에서 안쪽 단면 이차 모멘트를 구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0.00161, 0.0016 맞죠? 그다음에 자중을 계산합니다. 자, 7.85를 해갖고 단위미터당 하중을 구했어요. 제대로 구했죠. 여기 지금 길이는 안 곱해져 있습니다. 길이는. 그 다음에 총 길이가 8m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집중하중에 의한 모멘트는 4분의 PL이라는 걸 얘가 알고 있죠. 4분의 PL. 정확하게 구했죠. 그 다음에 100kN. 그 다음에 자중에 의한 모멘트는 8분의 W죠. 정확하게 알고 있죠. 공식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21.18이 나왔다. 자, 모멘트가 21.18. 소수점 얘가 조금씩 다른 건 얘가 이렇게 버리고 막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단위를 바꾸면서 자릿수를 좀 조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총 모멘트는 121.180. 총 모멘트는 121.190인데 요게 이제 뭐 차이없이 맞죠. 그래서 응력을 계산해 보니까 단면 계수를 구하죠. 단면 계수를 이제 아까 제미나이는 실수를 했는데 단면 계수를 0.00161에서 그 연단거리를 나누니까 0.00537. 자, 그래서 단면 계수는 0.00537 맞았고요. 휘응력은 여기서 지금 모멘트가 이렇게 나왔고 0.00537로 Z값으로 나누니까 22.57. 22.57은 조금 작은 값으로 나왔네요. 이 계산이 지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얘가 계산을 이렇게 코딩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LLM의 기능으로 계산을 한 거는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21.180이죠.
나누기 0.00537 22.57 맞네요. 값이 그런데 아무튼 이게 소수점을 버리고 이렇게 단위변 산산하면서 소수점을 버리고 하면서 이렇게 좀 틀렸는데 달라졌는데 뭐 값은 맞는 것 같죠. 0053 아까 그 SMS로 해본 건 0053이었죠. 뒤쪽이 Z값이 0.0053인데 그죠? 아까 여기는 0.537이 붙어서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3으로 계산하면 22.864가 나오거든요. 22.864 뭐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조금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값이 좀 차이가 나는 건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얘는 틀린 게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i 값을 정확하게 계산했고 i 값에서 z 값을 구할 때 i 값 나누기 연단거리를 해서 정확하게 구했고 그다음에 모멘트도 자중에 의한 모멘트는 단위미터당 그 하중을 구한 다음에 8분의 WL제곱으로 등분포 하중으로 이제 구했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구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라마가 그 페이스북 만든 라마 있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라마가 오픈소스로 모델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어디서 써봤냐면은 그 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포닷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모델들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 엄청난 게 많거든요. 쓸 수 있게 한 군데 다 모아놓은 곳입니다. 모아놓은 곳인데 여기서 제가 라마를 선택해서 똑같은 작업을 시켜봤어요. 자, 라마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모델이 이제 라마 3.1 405B입니다. 405 빌리언. 자, 그래서 얘가 똑같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고 시켰더니 뭐 제가 강판의 밀도는 뭐 7,850km 스퀘어미터다. 이런 거는 저희가 정했고 자, 부재 부피는 이렇게 구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 두께 뭐 이런 게 쭉 나오고 따라서 볼륨은 0.3 곱하기 0.02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했죠. 얘가 지금 두께가 0.2인데 그죠? H를 두께로 판단했어요. 얘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있고 이 두께가 있는 건데 두께가 이 T가 두께인데 앞에서 제가 분명 B 폭은 얼마고 H는 얼마다라고 줬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그냥 사각형으로 판단하고 요걸 T로 인식한 것 같아요. T로. 그러니까 제가 그 크기가 B는 0.3이고 H는 0.6이라고 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잖아요. 이게 폭, 높이 개념인데 제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얘 보고 추론을 할 수 있는지 보려고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두께가 T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사각형의 두께를 이제 폭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폭이 0.02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폭은 또 이렇게 있고 폭 있고 폭 이렇게 본 거구나. 얘는 지금 얘가 어떻게 인식했냐면은 폭은 B고 이걸 두께로 본 거예요. 두께 T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모양으로 얘는 인식하고 길이는 8m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볼륨도 잘못 계산했고 자중은 아무튼 계산하는 방법은 맞는데 처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이런 것들을 얘가 잘못 인식한 거죠. 우리가 보통 폭은 B, 높이는 H. 제가 준공이라는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려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모델들은 준공이라는 말을 안 써도 T가 있고 강철로 되어 있고 뭐 B와 H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자, 중앙에 작용하는 거 이렇게 주고 모멘트는 얘도 조금 이상한 것 같죠. 50톤이 주어졌는데 여기다가 2분의 W F 더하기 2분의 W 나누기 2L로 계산된다. 여기서 W2는 자중이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가정하에 적용된다. W를 구했는데 요게 전체 볼륨에다가 중력가속도를 곱했으니까 전체 무게잖아요. 전체 무게를 반으로 나누고 여기다가 또 그러니까 2분의 1은 좀 이상하죠. 아무튼 모멘트는 이렇게 계산했는데 계산 공식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다른 모델들은 자중은 등분파중이니까 8분의 WL로 구해야지 이걸 알고 있었는데 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분의 BH 제곱으로 구한다는 건 얘도 알고 있어요. 사각형. 그래서 얘는 틀렸고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구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8분의 WL 제곱이니까 반력을 구한 다음에 그 가운데서부터의 거리를 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전체 자중 반력을 구해요. 반력을. RA, RB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요거의 반, W의 반, 그 다음에 F의 반, 가운데니까 그죠? W 전체 무게의 반, 그 다음에 P의 반, P니까 P의 반에다가 이게 반력이죠. 여기 반력. 여기다 이 거리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L을 곱하면 되는데 그게 맞나요? 여기 좀 요거 틀렸죠, 그죠? F도 반을 해야죠. 아무튼 뭔가 얘가 틀린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아무튼 요거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준공이라는 힌트를 줘야겠다. 얘가 지금 완전히 얘는 잘못 인식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준공이라는 딱 단어 한 개만 더해줬습니다. 한 개만 더해줬더니, 자, 똑같이 가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제대로 이제 봤죠. 부재의 부피는 이렇게 구했다. B는 3이고, 높이는 0.6이고, T는 0.2다. 요거 제대로 인식했죠, 그죠? 따라서 볼륨은, 아까 볼륨 여기서 볼륨 구했는데, 아무튼 이거 공식을 대입한 거죠. 숫자를 대입한 거죠. 자, 그래서, 단면적을 구하고, 볼륨을 구해서 이렇게 됐고, 자중은 그래서 볼륨에다가 중력가속도를 곱하니 21.096이 됐다. 전체 무게가. W는 21.096.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죠? 21.193이 맞는데, 뭐가 틀렸죠? 볼륨?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체계적으로 하진 않은 것 같죠. 그죠? 지금 여기가 지금 뭐 바깥쪽 그 면적, 안쪽 면적, 자꾸 빼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에서 이거 바깥쪽, 이거죠. 이거 바깥쪽. 그 다음에 얘는 0.3에 이거 안쪽이죠. 안쪽. 그러니까 면적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면적을 전체를 구한 다음에 길이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 막 여기다 같이 길이를 곱해 버리니까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요거 곱한 게 지금 1.44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쪽에 0.26에다가 0.56 곱하기다가 요 L을 한 게 온 것 같죠. 그래서 뺀 거니까 여기가 8까지도 곱해져 있어서 0.2752 전체 볼륨이 0.2752다. 그래서 21.1kN이다. 전체 무게가. 뭐 21.1kN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좀 왔다 갔다 계산을 명확하게 이게 순서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멘트 계산은 이것도 아까 그 방법 그대로 했네요. 그죠? 아까 여기서도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모멘트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려면 이제 반력에다가 그 거리를 곱하는 개념으로 하려고 그러면 모멘트를 그럼 F도 반으로 나눠야죠. F가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반을 해갖고 25가 들어가야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모멘트가 241이 나온 거죠. 그래서 모멘트는 121인데, 그래서 응력 계산은, 자, 여기도 지금 보면 I 값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I 값을 구했어요, 모멘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학생들 시험 볼 때도 이런, 그 답안지를 보는데, 이제 기숙사 시험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딱 계산을 해야지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막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검산하기도 힘들고. 자, 그래서 아무튼 얘도 지금 요 과정 아까 우리 그 제미나이에서 그랬던가요? 제미나이에서 그랬었죠. 제미나이에서도 얘가 그 안쪽 거 z 값을 구한 거 잘못된 거죠. 자, 전체 한 단면에 i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연단거리로 나누는 게 맞는 건데 얘도 지금 z 값을 따로 구해서 그죠? 이게 지금 전체가 z 값인데 z 값을 바깥쪽 z 값에서 안쪽 z 값을 뺐죠.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된다는 거 아까 봤었죠. 중공사각형 단면에 단면계수를 잘못 구했죠. 그래서 응력이 나왔는데 47.15 메가파스칼 상당히 크게 나왔네요. 그죠? 아까 요걸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거기서 틀렸고 그 다음에 요 값도 좀 z 값이 좀 작아졌겠죠. 그죠? z 값이 작아지나요? 아무튼 z 값이 뭐 좀 틀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47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22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22점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미나이가 1.5%는 맞았고요. 그죠? 1.5%는 맞았어요. 그죠? 1.5%는 준공이라는 말을 안 줬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차근차근 단면 특성 계산했고, 그 다음에 자중 계산했고, 모멘트 계산했고, 응력 계산했거든요. 얘는 코딩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코딩을 해서 수행했고, 준공 인식했고, 그죠? 준공 인식, 단면 계수 산정 다 합격점을 받았죠. 물론 이게 그 8분의 WL 작업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 중량을 구한 다음에 8분의 WL로 구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아쉬운 게인데 8분의 WL 제곱이 아닌 WL 나누기 8로 했다는 얘기죠. 등분포 하중으로 구한 게 아니라 전체 무게를 구한 다음에 8분의 L에서 이게 좀 아쉬웠고 제미나이 그 다음에 2.0 Experimental Advanced는 코딩을 하지 않았어요. 코딩 없었고 그죠? 코딩 없었고 준공 인식 얘는 준공 인식했습니다. 바로 그죠? 준공은 인식했어요. 그다음에 뭐 8분의 WL 제곱은 맞다라고 보고 아쉽지만 똑같이 8분의 WL 제곱을 한 게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서는 단면계수 i를 잘못 구했죠. 단면계수 i를 잘못 구했습니다. 단면계수 뭐 zi를 잘못 계산. 그다음에 WL 제곱을 이렇게 계산한 것도 이것도 사실상 깔끔하진 않아요. 하여튼 값은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클로드 봤죠. 클로드 3.5 소넷
클로드 3.5 소넷은 얘는 코딩으로 하지 않고 직접 수행했습니다. 코딩 없었어요. 인공 인식했고요.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z 값을 구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i 값 구한 후 z 값을 설정했다. 푸는 과정을 모범적이래. 되게 모범적. 모범적이란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값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라마입니다. 라마 3.1405 빌리언. 얘는 지금 4를 가지고 해봤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는 중공을 인식 못했어요. 그죠? 중공 인식 못해서 그냥 중공과 t를 인식 못했어요. 얘도 코딩은 아닙니다. 그죠? 코딩 없었죠? 코딩 아니고 중공 인식 못했죠. 중공 인식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트라이, 세컨드 트라이에서는 중공이라고 명시했을 때 중공 인식했죠. 중공 인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처음부터 부피를 막 구하고 이렇게 해갖고 단면적을 구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엄청 헷갈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뒤죽박죽인 것처럼 좀 보여졌죠. 그래서 i 값을 차근차근 구해야 되는데 a를 구하고 i를 구하고 그다음에 z를 구하고 모멘트를 구하고 뭐 응력을 구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작업하지 않고 한 개의 식에서 모두 구하려고 시도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틀렸어요. 값 틀림. 자,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미나이 1.5 프로가 역시 큰 모델의 그 존심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2.0 익스페리멘탈 어드밴스드는 좀 틀렸고요. 단면계수 ZI를 잘못 구했어요. 그 다음에 클로드 3.5 소넷은 코딩을 하지 않고 잘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푸는 과정이 상당히 모범적이었어요. 순서대로 잘 풀었고, 그 다음에 라마 3.1 405 빌리언은 코딩을 하지 않고 이제 중공 인식이 안 돼서 첫 번째 트라이에서는 그래서 중공이라고 프롬프트를 바꿨죠. 중공이란 말을 넣어주고 두 번째 트라이를 해봤더니 중공은 제대로 인식했는데 원래 이제 단면적 그 다음에 i 값, z 값, 모멘트, 응력 이렇게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막 뒤죽박죽 단면적을 구하지도 않고 단면적 구하는 거 옆에다가 그냥 공식에다가 바로 또 길이를 곱해갖고 볼륨을 구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값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 단경간 중공사각형 보에 응력 구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상 이 LLM이라는 게 확률론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계산에는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어린애들이 이제 기탄 수학이라고 풀잖아요. 뭐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 막 이런 거 막 통고는 막 풀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 풀었던 거를 가지고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값을 구한다? 뭐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LLM 원리 자체가. 그래서 저는 LLM이 스스로 이렇게 풀어서 맞추는 것보다 수식만 만들고 계산은 직접 코딩으로 하는 게 저는 제일 선호하는데 사실 이 제미나이 1.5 프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비교를 해보면서 느낀 게 사람하고 비슷하다. 사람도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막 뒤죽박죽 수식을 전개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보다 보면은. 그래서 체계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뭐를 구한 다음에 뭐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모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델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치 진짜 인공지능 이 자체가 사람처럼 학습을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수 있고 물론 이걸 뭐 나중에 사람이 이렇게 정렬을 한다고 하죠. 뭐 이렇게 정렬을 할 때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뭐 이렇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델별로 특성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